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가란 말이야. 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책 잘하고 오셨나요? 네, 아유, 예. 전에 그 캠퍼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요? 좀 구경도 잘 돼 있고. 죄송한데 아주 머리카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지고 여러 군데로 들어가 있네요. 예. 근데 이렇게 넓고 산책 코스가 이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네. 운치가 있었어요. 걸으시다가 신발 낀 거 봤어요. 그쵸. 손으로 네. 다 뺐죠. 아유, 보통 끼면은, 여기 좀 꼈어요. 좀 해주세요. 아니라, 그냥 바로, 나는 뭐 인상 캐는 줄 알았어. 아니, 바로 잡아 그래요. 뽑으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네. 예. 달려라 입법과의 진행을 맡은 황현이고요. 달려라 입학할 진행을 맡은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 나갔어요. 네. 어떻게 좀 주변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주변 반응이 굉장히 좋고 좋았어요.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말이죠. TV 채널을 국회 방송만 보고 있어요. 유익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시네요. 무슨 좋은 집안까지. 그러니까 근데 앞에 뭐가 좀 어머. 있네요. 예. 이게 뭘까요? 예. 저 이거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저희 남편이 카메라 감독이에요. 맞네요. 저는 카메라 보면은 그렇게 아직도 마음이 좀 설레요. 데이트할 때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요? 근데 황인희 씨는 데이트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카메라를 갖다 놓으시고 이게 중국집 메뉴판을 갖다 놓으신 게 이거는 또 저의 데이트랑 또 연관이 있네요. 어머. 제가 사실 이 맛집 다니는 거를 이제 아내랑 많이 하거든요. 네.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이 짜장면을. 짜장면을 정말 이 맛스럽게 먹는 여성을 참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스토분하고 털털한 모습을 보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짜장면 데이트를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을 좀 싹 틔웠던 것 같은. 아내분은 짜장면파예요? 사실 가기 싫어했던 눈치인 것 같긴 한데. 또 모실 분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오늘 달려라 입법카에서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게스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저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보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불러주셔서 무척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법이랑 또 이렇게 국민들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입법자분들이 느끼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방송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서 한번 해보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저희가 밖에서 이제 데이트 얘기를 좀 하다가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입법카 안으로. 근데 오늘 주제가 연관이 좀 있나 봐요. 어때요? 예, 데이트하면 사실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예뻐 보이고 좋은 감정들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그 부산의 지하상가에서 촬영된 CCTV 봤습니다. 보면 예. 그거 굉장히 비참하게 여자친구가 맡고 있죠. 알고 보니까 가해자는 남자친구였었고. 그렇죠. 예. 아니 변호사님도 데이트하면 좀 좋은 추억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나요. 남자친구랑 해수욕장을 갔는데 네.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이제 파도가 높은 날이라 이게 엎어졌어요. 근데 제가 약간 수중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사실 가슴까지밖에 안 오는 곳인데 막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고. 공포죠.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자친구 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겠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양경찰대에서 이제 구조를 하러 왔는데 네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어머.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그래서 본인 얘기입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서울 예. 올라오는 그날 그 저녁 때
남자친구가 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러는데 근데 그게 사실 추억이 될 수 있는 건 아 얘가 이렇게 무서웠구나 하고 나 때문에 얘가 잘 진정했어 이렇게 받아준 어떤 관계들 네네. 그리고 그걸 고마워하는 관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폭력이라는 게 이제 붙거나 이러면 참 비극적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과연 데이트라는 게 폭력이라는 단어랑 이제 합성어가 되면서 어떻게 좀 얽혀서 나오는지 한번 화면으로 좀 볼까요, 그럼? 네. 예. 오, 네, 저거 어머! 아니. 너무 심하다. 그 얼굴 자세가 폭행을 당했을 때, 아, 이게 그 매스컴에서 보던 그 데이트 폭력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적으로는 절망감에서 비참함? 아직도 그날 이후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이게 저는 정상이 아닌 걸 아니까 이거를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고 자멸감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진짜. 저 뭐야? 왜 저래? 너무 무섭다. 이거 영화도 아니고 저게 좀. 근데 정말 사리가 저 지금 그 사람 끌고 가는 거니까 네. 지금? 어떡해. 어이구. 하하, 참. 점점 심해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더 무력해져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게 뭐 살인이나 자살로 끝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뭐 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좀 충격적인 영상들이었어요. 네.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제가 지금 뭐 잘못 본 거 아니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네. 이 사건 사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충격적이지 않다라는 게 너무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저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운이 좋은 사건들이에요. 사회에 알려진 네, 사건인가 증거가 보다. 있는 거구나. 증거가 있고. 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저 상황에서 CCTV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남자도 고소할 겁니다. 통상 쌍방폭행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 서로 이제 선처 구하고 합의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저기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데이트랑 폭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앞뒤가 안 하나도 안 썼으면 맞- 좋겠어요. 네, 이게 교자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폭력이라고 했으면 네, 이게 좀- 좋겠어요. 예. 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 단어 자체도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가해자의 시선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라 그렇습니다. 저게 안엔 데이트가 없어요.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제 폭력 교제 이런 폭력. 단어로 교제 바꿀 폭력.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네,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2만 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면 하루에 거의 한 54건? 하루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50명이 넘는 사람이 폭력을 당한다. 네. 데이트 중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늘어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신고율이 늘어난 거예요. 언니들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라 그럼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다 신고할까? 다 신고 안 하고 있겠죠. 그것조차도 다 지금 신고 네. 안 하는 지금 상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네. 이게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좀 여쭤볼게. 어디까지가 폭행입니까?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끼리 뭐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여성이 남성 얼굴에 이렇게 물을 확 붓는다든가. 네, 폭행입니다. 폭행입니까?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또, 네. 갑자기 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고 낙엽을 집어던져요. 낙엽을 집어 던지는 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카드를, 신용카드를 이렇게 상반신을 향해 집어 던지는 건 폭행입니다. 신용카드를 있어요. 던지는 거. 네. 너 어떻게 네가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뺨을 쫙. 뭐 그건 당연히 폭행이죠. 폭행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다 폭행 안에 네. 범죄에 그럼요. 포함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같이 제가- 한번 보실까요? 네네. 어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일을 겪으면서 사회적 인식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제도적 결함들
데이트 폭행이 단순한 폭행으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강력 범죄로 인지를 하고 사회와의 조금 분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간 날이었어요. 가해자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 친구가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혹시 지금 와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아니 나 지금 부산이다. 부산이라서 못 간다. 일단 끊을게. 이래서 끊었어요. 5분쯤 뒤에 가해자가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 일단 녹음은 잘 들었고, 여보가 좀 내를 좀 무관심하게 봤네. 내가 길가에 가고 있던데 집에 데려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맞지? 끊어. 뭐가? 진짜. 많이 여기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제? 막 이러면서 점검하는 아니 거지. 목소리가 너무 멀쩡한데요? 술에 취한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소리가 실험하는 거, 실험. 그쵸, 테스트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 집 앞에 와 있었던 거죠. 나는 내일 출근이고 너도 술 많이 취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빨리 벨리 불러서 가라. 한 거의 40분 정도? 지쳤죠. 그래서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한숨을 쉬었었나? 갑자기 왜 그래? 여자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 아니, 머리가 지금 확 쓰러졌잖아요. 너무 진짜 못 심하게. 보겠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저건 죽이겠다고 사람 때리는 거 아닙니까? 막 질질 끌고 가고. 저 뒤에다 왜 실어요? 차는 왜 태우려고 그래요? 전날 저 차에 계속 실려갔으면 저 여자 죽었죠. 아, 너무 심각하다. 출동했던 경찰관이 뭐 공조 요청을 하든 집으로 찾아가든 긴급 체포를 하고 했으면 제가 좀 덜 불안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 그 다음 날이죠. 9일이면 이렇게 연락이 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한 날까지 연락이 왔었었죠. 가해자 이제 친척분께서도 전화가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감히 용서해달라고도 못하겠다 너한테는 이렇게 처음엔 저를 좀 걱정하듯이 하다가 이제 합의할 거지. 합의할 거잖아. 너도 구속되면 마음 편하지, 마음 아프잖아. 아이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구속이 돼야 되죠. 네.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 달 만에 네. 구속됐다고 하는데. 저것도 보도가 돼서 구속이 된 거예요. 해야 돼. 데이트 폭력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적 문제가 질환이 분명한 있는 사람. 거기에 적당한 무거운 처벌과 형량과 실형을 사이더라도 정신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기관에서도 중범죄로 인식을 하고 남녀간에 일어난 연인 네. 간에 네. 일어난 폭행 사건이니까 네. 그렇게 심각하게 뭐 가지는 않겠지라는 아니란 태도로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좀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입법이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입법 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업무 지침이라는 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 업무 지침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도 왜 바뀌려 하지 않는 겁니까? 기존에 이제 있는 형법이나 특가법 요런 범주들 안에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창해죄 정도 우율돼야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제 수사가 계속되는데 전제가 진단서예요. 피해자가 가서 진단서를 떼고
제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네. 저 자리에서 중상에 있고 뭐 이제 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면 다 피해 당사자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지금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사실 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일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정도 상태면. 그래서 지금 수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에서 일반 형법상의 어떤 폭행 상해 이런 걸 적용해 보면 폭행죄로 가게 되면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니 피해자에게 뭔가 압박을 가해요, 가해자가. 이렇게 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요. 상해죄쯤 되려면 피해자가 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서 진단서도 이제 제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진짜 뭐 안아골절 정도 와가지고 누가 봐도 상해가 이미 있는 게 검증된 게 아닌 이상 저렇게 CCTV 있고 그런 게 다 합쳐지면 뭐 이건 뭐 제로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런 사건은 사실 10%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있는 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폭행이든 폭행치상이든 상해죄든 중상해죄든 피해자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용서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감형받게 돼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가 뭐 이렇게 부모를 또 학대하는 거꾸로 혹은 이런 이제 교제 관계에서 이거 특히나 반의사불벌죄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반의사불벌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형법 조항과 사실 이렇게 그 병립하기가 병행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이 이제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예, 예. 너무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라 입법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또 다른 피해자 만나러 가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신고를 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신고를 했을 때도 아직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말부터가 심각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걸로 또 고통이 있다고 하는 피해자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라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피해자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박하에서 나온 오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검찰 송치를 받고 경찰의 의견은 기소 의견이었는데 예. 검찰에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였는데요. 아, 네, 전화 주셔서요. 지금 교통사고 그 피해자 아닌가요? 무슨 사건이 뭐가 있었죠? 아, 그 상해 사건이요. 네. 지금 그 친구하고 상해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웃으면서. 남자친구랑 상해받은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 상대방 이름은 모르죠? 상대방을 모를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남자친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에. 아니, 아니까 정신을 뭐든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사건이 하도 많아서 왜 피해자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죠? 이게 아무래도 뭐 그런 뭐라면 이제 사귀는 사이고 하면은 좀 저희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끼리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싶어서. 이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망연자실했을지. 지금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혹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지만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거 꼭 말해주고 싶고 그런데 신고하라 고소하라는 제가 섣불리 말을 못하겠는 게 수사기관의 2차 가해가 너무 심해서 그것대로 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하면 다 잘 될 거예요 라고는 말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결국은 형사사법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력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나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신고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해봤자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고 그것 한다는 게 합의하라고 종용해서 결국은 사건화를 안 시키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를 안 하겠죠. 뭐랄까요?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뭐랄까요?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떤 범죄든 수사기관이 피해자한테 만족을 주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범죄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니까 본인들끼리 한번 잘 해결해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해보라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죠. 이러다가 나한테 보복범죄로 이제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럼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소를 했는데 그 다음은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떠넘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입법을 좀 해주십사 하고 국회에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입법을 좀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이 법안 자체가 좀 따로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법안 안에 이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들, 폭행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대 조항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고소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인지되면 설사 피해자가 그 고소하지 않더라도 뭐 이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발 사건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입법안이 꼭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새로운 법률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0일에 윤영석 의원이 이 데이트 폭력 및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오늘 귀한 의견을 주신 내용으로 입법안을 만들어서 그 윤영석 의원께 전달을 하고 저희의 그런 논의들을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입법안을 좀 도움이 되는 입법안을 직접 작성을 해보죠, 변호사님 같이. 예, 머리를 짜내서 좋은 입법을 한번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희 달려라 입법카에서 직접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자들도 만나보고 저희가 또 열심히 만들었던 입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원님께서 만드신 법안에 추가로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꼭 부탁드립니다. 예, 꼭 반영해서 우리 여성이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격리를 한다든지 접근 금지를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별개의 데이트 폭력 법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발의하신 데이트 폭력 방지법 국회에서 통과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법안으로서 스토킹 방지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데이트 폭력은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판례나
법률로서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개념 규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란 말이야. 가! 너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라고. 다 들어보러. 사장님, 그만 찍으시죠. 아깝다.